우리 개념 쓰는 교재 몇 쪽? 17쪽.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덕제곱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도 해봤고, 그치? 자, 오늘은 지수법칙의 확장, 지수법칙에서 지수의 확장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시간에 잠깐 정의했지만 지수법칙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 자, 지수법칙 첫 번째,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자, 곱하면 어때요? 지수끼리 더한다. 그치? 그럼 두 번째,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그치? M이 N보다 크면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잖아. 즉 A의 N승분의 A의 M승인데 약분하고도 분자에도 A가 남아있겠죠. A가 몇 개 남아있어? M에서 N개를 빼고 나머지가 남아있겠죠. M과 N이 똑같을 때는 결국 분모와 분자가 똑같은 수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얼마 되고요? 1이 되고요. M보다 N이 더 크다는 얘기는 분모에 A가 더 많지. 그럼 약분하고도 A가 남는데 A가 분모에 남죠. 몇 개? N 빼기 N개 남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A의 M승의 N승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뭐한다? 곱한다라고 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AB의 N승은 각각 N승 들어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따로따로 있는 거는 얼마든지 지수를 묶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분수꼴도 마찬가지죠. B분의 A의 N승은 B의 N승분의 A의 N승을 쓸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겠다. 자, 그게 지수법칙이야. 결국 거듭제곱을 계산할 때 쓰는 게 지수법칙이잖아. 얘들을 이용해서 지수들의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배웠을 때 중학교 때 이걸 배웠을 때는 지수가 뭐일 때? 자연수일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 상상을 안 했잖아. 이게 A, M선 A가 몇 번 곱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연수만 와야 정상인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다룰 거는 이 지수가 뭐일 때로 확장되고요? 정수일 때로 확장이 될 거고요. 또 이 지수가 정수를 넘어서서 뭐 분수꼴이 유리수일 때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나아가서 이 지수가 뭐 루트 같은 무리수, 즉 유리수와 무리수 합친 실수일 때도 이 지수 법칙이 다 성립된다는 것을 볼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해. 첫 번째, 지수가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A의 영수 1호도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정수에는 0 들어있으니까. 또 A의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얘들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야. A의 0제곱을 얼마로 약속했냐면 1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로 약속했어요. 왜 이렇게 약속됐습니까? 자, 이 지수법칙에서 보세요. 특히 나눗셈 할 때 2번에서 보시면 앞과 뒤의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졌죠. 근데 봐봐. A의 0승을 1로 약속을 해버리면 보세요. ML이 같을 때 A의 M승 나누기 A의 M승은 맞네? 같은 거 나왔으면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야? 1이 나와야 정상이지. 근데 요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지수끼리 빼라고요? A의 M 빼기 M 해서 얼마나? A의 0승이 되겠죠. 따라서 A의 0승을 1로만 약속해준다면 굳이 이런 계산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나눌 때 앞에서 DF의 지수를 빼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혹시 둘이 같아서 여기 된다면 그래 0? 1로 보면 되겠구나 하면 모순 없이 쓸 수 있잖아. 또 마찬가지야.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해볼게. 세제곱 해볼까? 세제곱. 그러면 요 상황이잖아. 그럼 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니? A의 3 빼기 2 A의 1승분의 1이 되는 거구나.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로 안 보고요. 첫 번째 지수법칙에 따라 계산한다 그러면 지수끼리 뺀다며 A의 2 빼기 3에서 A의 몇 승? 따라서 얘를 이렇게로 쓰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굳이 세 번째 방법도 따로 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만 하면 2번에 있는 지수법칙에서 요 아래 두 개는 날아가고 나누면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약속한 거야. 저는 모순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A의 영성은 1. 자, 10의 영역은 얼마라고요? 1. 오케이. 마이너스의 영역은 얼마야? 1. 지수가 0이면 밑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야? 1.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승은 뭐야? A의 1승분의 1이야. 그럼 A의 마이너스 2승은 A의 제곱분의 1은 지수의 마이너스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아, 그게 분모로 들어가는 뜻이구나. 역수를 취하는 뜻이구나. A의 마이너스 n승은 역수 A의 n승분의 1. 이게 약속이 되면 이제 뭐야? 지수가 정수일 때도 얼마든지 지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려면 또 뭔가 필요해. 뭐야? 오, 지수가 유리수가 되면 A의 n승분의 1이 나올 수도 있잖아. 분수꼴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또 A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 지수가 분수꼴인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해줄까? 그게 약속되어야지만 이 지수 법칙을 지수가 분수꼴, 즉 유리수일 때도 쓸 수 있겠지. 자, 볼게. 지수 법칙 성립한다 치면 이걸 n제곱 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냐? 지수 법칙에 따라서 둘이 곱하면 A의 1승이 되겠죠. 됐네? 그럼 다시 봐봐. 요렇게 생긴 수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야. 익숙하지?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렀잖아. 그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 있는 거 뭐라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얘도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잖아. 얘도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지. 둘이 어때? 같은 거야. 따라서 A의 n분의 1승을 n제곱근 A로 약속해주면 모순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라는 얘기야. 됐죠? 그 말은 자, 지수가 분수꼴일 때 그 분모는 어디에 붙는다? 루트 앞에 n제곱근 자리에 갖다 붙는다는 거야. 거꾸로 n제곱근 A는 분수 지수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 조그만 수는 어디로 들어간다? 지수의 분모로 들어간다. A의 2분의 1승은 뭐야? 제곱근 A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세제곱근 A는 얼마 되니? 얘는 지수의 분모로 들어온 거야. 마찬가지네. 얘는 뭐가 되니? 얘가 n제곱근 앞에 붙는 거고 A의 n승이고. 거꾸로 분수로 바꾸려면 앞에 있는 애는 어디 들어온다? 지수의 분모 자리에 들어온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수의 분수가 와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지수 법칙을 쓰면 되는 거야. 이상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약속해 줘. 그 다음 마지막 실수는 새로운 거 없어? 똑같아. 실수일 때도 뭐야? 이런 지수 법칙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걸 증명하는 거는 교과서에서까지는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지수 법칙을 쓰시면 돼요. 다만 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정수로 확장될 때 원래 지수 법칙에서의 밑은 뭐든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정수가 되면서 그 밑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추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밑이 0이 돼버리면 0의 마이너스 1승은 0분의 1이 되지. 수학에서 0분의 1이란 게 있니 없니? 분모가 0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밑이 0이 될 수가 없구나. 별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술 때도 뭔가 조건이 추가가 돼요. 원래는 밑은 상관없지만 실수이면 되지만 여기서 0만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유리수가 되려면 밑이 뭐일 때만 쓸 수 있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이 지수 법칙이면 보세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면 어떻게 한다? 둘이 곱한다고 그랬죠.
둘이 곱하면 2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 되니? 1이 되겠죠? 얼마야? 마이너스 1은 100원 나오죠? 맞아 틀려? 틀려. 마이너스 1일 때 제곱해봐 얼마야? 플러스 4가 되죠. 플러스 4니까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2분의 1 쓰면 얼마 되니? 2가 맞는 거야. 마이너스는 틀린 거라고. 원래는 음수도 짝수 되면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수법칙을 쓰다 보니까 얘를 부호를 바꾸기 전에 치수끼리 먼저 계산하게 되면 부호가 그대로 남는 이런 모순이 생겨요. 오류가 생겨요.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음수일 때 쓰지 말고 밑이 양수일 때만 쓰자. 음수일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뜻이야. 음수일 때 무조건 다 안 된다는 아니야.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음수일 때는 쓰지 말자라고 그냥 정해놓은 거야. 그치? 그래서 밑이 음수일 때는 뭐 한다? 부호 조심하라는 얘기야. 부호가 계속 마이너스 살아나가는 상황인지 플러스로 바뀌어진 다음에 계산이 이루어진지를 보시면서 마지막 부호를 생각하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붙어. 그럼 실수일 때 당연히 유리수를 확정한 거니까 A가 여기까지 조건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심각하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특히 이거는. 이것도 심각하게 의미 둘 필요는 없어. 왜? 이런 경우 조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추가가 된 약속들 있죠? 1번, 2번. 이것만 잘 우리가 기억해두고 지수법칙을 그냥 쓰던 대로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문제 볼게요. 지금 개념 6번부터 여기까지 다 하려면 끝까지 다 한 거야. 개념 10번까지 다 한 거야.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3번. 21쪽에 대표형 3번 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거듭제곱의 계산. 거듭제곱권의 계산인데, 보세요. 뭘 이용할 거냐면 이걸 이용할 거야. 우리가 앞에서 거듭제곱권의 계산을 거듭제곱권의 성질 가지고 계산했었지. 그러니까 조금 숙제하니까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짜증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듭제곱권 나오면 그거들을 다 어떻게 분수지수로 바꿀 수 있지. 바꾼 다음에 치수법칙을 쓸 수 있는 거야.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바꿔서 치수법칙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내 기준에서는. 각자 판단해.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이전 같으면 거듭제곱권의 성질을 이용하겠지만 어떻게 했니? 여기 세제곱권, 네제곱권, S제곱권이니까 다 얼마야? 12로 맞춘 다음에 하나로 합쳤지, 그치?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분수지수로 먼저 바꿔볼게요. 자, 분모 A의 3분의 2제곱이다. 맞지? A의 앞에 게 분모 들어니까 4분의 3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1제곱.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지수법칙에 따르면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그치? 나누면 지수끼리 뭐 한다? 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한 큐에 뭘로 통분할까? 12분의 4, 3, 12 3, 3은 9 더하기 6, 2, 12 2 3, 4, 12 8 A의 12분의 3승 맞니? 10분의 3승은 4분의 1승 A의 4분의 1승을 써도 되고 오케이? 다시 4를 어디로 뺀다? 분모 있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제곱분의 1이라고 그치? 훨씬 더 익숙하지 않니? 지수법칙 중학교 때 이걸 써봤기 때문에 다시 읽고 보세요. 오씨 어떡하지? 자, 전체 있는 루트는 2분의 1승이죠.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전체 있는 루트. 그 다음 안에 있는 루트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 전체 루트는 얼마야? 2분의 1승이 있는 거고 나누기 AB제곱의 세제곱되니까 얼마야? 3분의 1승이 쓸 수 있겠네. 분수지수로 싹 바꿨어. 자, 그러면 안에서 계산할게. 따로따로 2분의 1승 걸면 되겠죠? 양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A의 2제곱의 2분의 1승은 A, B의 2분의 1승 나누기 A의 3분의 1승, B의 3분의 2승. 됐어요? 자, 나눗셈이니까 뭐 한다? 뺀다 그랬죠?
A만 놓고 보시면 A의 1승 빼기 3분의 1, B의 2분의 1승 빼기 3분의 2의 2분의 1승. A의 몇 승? 3분의 2승. B의 몇 승? 6분의 3,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승의 2분의 1승. 어떡할래요? 각각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자,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은 3분의 1, A의 3분의 1승, B의 마이너스 12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어떻게 써도 되니? 지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했어? 지수가 음수일 때는 분모로 내려간다고 했죠? 지수가 음수일 때는 B의 12분의 1승 분의 분모로 들어가는 거지? 지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띄고 분모로 들어가면 돼. A의 3분의 1승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루트 계산은 분수 지수로 바꿔서 지수 합치를 위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형 4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지수에 분수 꼴의 지수가 올 수 있으니 그 꼬라지의 식들 가지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정리, 곱셈 정리가 뭐야? 곱셈 공식이지.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들을 분수 지수 형태를 가지고 다루게 되는 거야. 똑같아. 곱셈 공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보세요. 자, A의 4분의 1승, B의 4분의 1승도 보이고요. 2분의 1승도 보이죠. 그럼 누구 기준으로 보면? 4분의 1승을 기준으로 보면 이걸 제곱하면 얼마 되니? 2분의 1승 되겠죠.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괜찮아. A의 4분의 1승을 기준으로 본다면 X로 두고요. B의 4분의 1승을 Y로 둔다면 A의 2분의 1승은 얘를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X 제곱으로 볼 수 있고 B의 2분의 1승은 역시 Y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바꿔 써볼까요? 이거 얼마야? X 빼기 Y. 얘는 X 더하기 Y.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다음에 그럼 합차 공식을 이렇게 쓰면 X 제곱 빼기 Y 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 남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있고 얘는 다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네. 자, 거기다 원래 걸 집어넣자. X 4제곱하면 이거 4제곱하면 얼마야? A의 4분의 1승 4제곱은 A가 되겠죠. Y 4제곱, B의 4분의 1승 4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치환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때? 치환하면 여전히 번거로워지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얘들의 제곱이야. 얘 둘러고 봤을 때는 플러스 빼기니까 합차 공식이고 합차 공식 쓰면 A의 2분의 1승 빼기 B의 2분의 1승이 만들어질 거고 다시 얘랑 합차 공식 또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셔야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시간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실 거예요. 자, 보여 이제? 3분의 1승 마이너스 3분의 1승 3분의 1승 제곱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제곱이야. 얘는 둘이 곱한 거지. x 빼기 y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보이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의 곱셈 공식이지. 그러면 a의 3분의 1승의 세제곱 빼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세제곱으로 되면 될까요? 시간 없이 바로 했어. 괜찮니? 그러면 a 빼기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1승 되겠죠. 세제곱하면 a의 1승 생각해야 되죠? b의 마이너스 1승. 이거를 이렇게 하는 친구 없죠? 왜 무서워? 웃는 사람 나중에 이렇게 한다? b의 마이너스에서 b분의 1인 거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익숙한 곱셈 공식 또는 그 변형 공식들을 분수의 실수형태로 바꾸어 놓아서 우리를 조금 혼란을 주고자 하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한눈에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야. 바로 옆에 있는 대표형 5번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변형 공식인데 역시 지수가 분수 형태야. 역시 힘들면 치환을 이용해서 연습하시고요. 아니면 바로바로 연습해보자. 보세요. 주어진 게 뭐야? A의 2분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4야. 요거 알았어. 그럼 봐. 얘들 기준으로 보면 제곱이고 제곱이잖아. 그치? x 빼기 y가 줬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는 거야. 역시 익숙지 않으면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y로 쓰되지만 뭐야? 지수가 음수니까 이거 역수지. A의 2분의 1승분의 1이잖아. x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러면 주어진 식은 x 빼기 x분의 1이 4로 주어져 있을 때 맞니? A는 요거의 제곱 x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지. x제곱분의 1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를 봤었죠. 기억나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요거 주어졌으니까 x 빼기 x분의 1 전체를 제곱하고 요거 제곱 요거 조금 나오지만 마이너스 2가 나오지 플러스 2를 써주셔야겠죠. 이렇게 이게 얼마라고요? 4, 16 더하기 2니까 얼마다? 18이 맞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익숙해진 친구들 입장에서 시간 없이 바로 풀게요. 자, 얘들이 기준이야. 2분의 1승과 마이너스 2분의 1승 기준에서 2분의 3승과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세제곱식이지. x분의 1이면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참 할까? 얘는 x의 세제곱 빼기 x의 세제곱분의 1이야. 어떻게 할래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x 빼기 x분을 a 빼기 b의 세제곱 플러스 3 2b ab 곱하면 얼마? 1이지. 바로 다시 x 빼기 x분의 1. 자,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곱셈공식 대용식 한번 정독하시기 바라요. 이라는 책이 있을 테니까 지금 하면 되죠. 4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야. 64 더하기 12 76이 되겠다. 됐죠? 그냥 할 수 있겠니? 어? 아니 이걸 이해받는데 지금 풀면 잘 못하겠다고? 뭐 때문에? 공식 얘기 안 나서? 치환해놓으면 기본 공식을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치? 공식 이해 안 나면 공식을 다시 보셔야지. 한번 정리해줄게. 기억 한번 살려보자. 이번에 주지 않겠음. 자,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어떻게 하니?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였죠. 그쵸?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였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이걸 주냐 이걸 주냐에 따라서 쓰는 게 달라지는 거죠. 얘를 변형한 게 뭐야? ab가 역수 형태일 때 역수 형태니까 ab 자리가 뭘로 바뀌는 거니? 곱하면 1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로 바뀌거나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세제곱 공식 있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플러스면 플러스로 시작했어. 그 다음 다시 빼기 3a 다시 플러스로 바꾸고 그치?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었어. 다시 플러스 3ab 다시 마이너스로 역시 마찬가지야. 역수 형태일 때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시작해요. 마이너스 3 ab인데 ab가 1인 상황이야. 생각하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됩니다.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니까 역시 마이너스로 시작해 주시고 플러스 3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나는 합차 공식은 어차피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니까
따로 생기면 안 해줘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나죠? 근데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뿐이야? 지수가 분수 형태로 바뀌어 들어갔을 뿐이야. 우리 1학년 때는 1, 지수에 2 이런 것만 들어갔지. 3, 그치? 1, 2, 3 이렇게 자연수가 들어갔지만 이제 저런 것들이 들어가고 되는 거야. 똑같은 거 쓰는 거야.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볼게. 밑에 5-2번 응? 안 나오네? 대표형인데? 진짜. 문제를 써서 풀어볼게. 밑에 자 5-2번 뭐라 돼 있냐면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이 3일 때 뭐 구하는 겁니까? x제곱 x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3분의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더하기 2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분자부터 보자. 2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 계산하자.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자, A자 소미에는 뭐야? 세제곱들이죠. 뭐 써야 되니? 이거 써야겠지? 응. 이거지? 2분의 1승이죠 보면 2분의 1승의 세제곱, 2분의 1승의 세제곱 2분의 1승까지 푼 거야. 그럼 뭐 하더니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 ab 어차피 1이고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3의 세제곱 27 3, 3은 9 그래서 얼마다? 18 오케이? 그럼 이런 분자는 2를 대해서 20이 되겠고요. 자, 제곱은 얘의 4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4제곱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지.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일단 얘를 제곱해서 x 더하기 y부터 보이겠네. x 더하기 x분의 1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부터 보이겠네. 그러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은 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가 없어야겠죠. 그리고 3의 제곱 9 빼기 1이 얼마야? 7이죠. 그 다음에 얘 가지고 얘 구해야지.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승은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 역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7의 제곱 49 빼기 2니까 47이겠죠. 47인데 더하기 얼마야? 3이 있네? 얼마다? 50. 얼마다는? 네. 그치? 그 다음에 유형 6번 갈게요. 이번 숙제. 숙제 있었지, 내가. 같이 그랬고.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하는 거야, 크기 비교하는 거라고. 그러면 크기 비교는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을 다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4제곱근 3, 세제곱근 2, 6제곱근 6이야. 비교할 건덕지가 없지. 지금 다 다르니까 속에 든 것도 다르고 바깥에 있는 이 n자리도 다르잖아. 이 상태로 비교가 안 돼. 어떻게 되니? 여기 자리를 다 동일하게 맞추어 놓고 비교하는 거야. 자, 얼마로 맞출 수 있겠니? 4, 3, 6이니까 최소 공배수인 12로 맞출 수 있겠지.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와 여기에 같은 수를 곱해야 된다고 배웠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는 거는 1이 있는 거니까 12로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돼. 그러면 3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너 12로 맞추기 위해서는 4를 곱해야 돼. 되겠죠. 12로 맞추려면 2를 곱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가 다 이제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어딜 비교하면 되겠어? 속에 들어있는 니들의 값을 비교하면 되겠구나. 맞나요? 얼마니? 27. 얼마야? 16. 얼마야? 36.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고 가운데가 제일 작네 라고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있잖아. 이런 거듭제곱근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분수 지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지수 형태로 바꿔볼게. 3의 몇승 4분의 1승 그 다음에 2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6의 6분의 1승이죠. 역시 이렇게 비교하려고 했을 때 지수가 다 다르잖아. 어떻게 돼? 똑같이 맞추려고 해요.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자 12분의 1승 묶어 이렇게 왜? 최소배서 1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4분의 1은 12분의 몇 승이 되니? 3승이죠. 그럼 10분의 1승은 3의 세제곱에 12분의 1승은 되겠죠. 합치면 12분의 3승 되죠. 3분의 1은 12분의 4승이야. 따라서 2의 4승에 12분의 1승을 쓸 수 있고 6분의 1은 12분의 2승이야. 따라서 6의 제곱분의 12분의 1승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지수가 다 10분의 1승 똑같았으니까 속에 든 것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얘는 얼마? 27. 얘는 16. 얘는 30년. 따라서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입니다. 형태만 다르지만 똑같아. 결국은 거듭제곱의 상태로 비교하려면 여기 있는 n자리를 똑같이 맞춰준다.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수 형태를 바꿔 풀려면 지수들을 똑같이 맞춰준다.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됐니? 그 다음 자 대표형 실분 가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개 풀고 다음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계속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야. 보세요. 자 A에 EX승이 2라고 주어져 있어. 이 주어진 이 값을 이용해서 다음 식의 값들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서 내가 A를 구하겠어, X를 구하겠어? 아니라고요. 뭔가 구할 생각하는 게 아니고 A의 EX승이 만들어진다면 그걸 뭘로 바꿔놓겠다? 2를 바꿔넣어서 계산하겠다는 생각이야. A와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쵸? 따라서 내가 할 일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들 속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2의 X승의 모양을 만들어내자라는 얘기야. 그지? 그때 지수법칙을 쓰나 보지 아마? 그럼 첫 번째 1번 보세요. A의 3승분의 1은 마이너스 2x승이죠. 어떻게 할 거야? 지수에 일단 마이너스 보이잖아.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했어? 역수치 한다 그랬죠. 위치 뒤집혀지는 거야. A의 마이너스 n승은 A분의 1의 n승하고 똑같은 거야. 그쵸? 그러면 얘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할 거야? 밑줄 역수를 뒤집으면 A 세제곱에 2x승으로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승 해주면 뒤집힌다니까 역수가 된다니까? A 세제곱이 될 거야. 그게 2x승이야. 그럼 A의 2x승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지? 어차피 6x제곱이고 6x제곱 되니까. 나왔네. A 2x승이 얼마라고? 2라고. 그래서 얼마다?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A의 2x제곱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분모 분자 보니까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승이 있지. A의 2x승이 만들어져야 돼. 우리가 분수식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형태를 바꾸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밖에 없죠. 2x승을 만들겠다고 이걸 제곱하는 순간 그 값이 몇 배? 제곱배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 그럼 뭐 하면 돼? 분모 분자에 AX승을 곱할 거야. 분모 분자에 똑같이 AX승을 곱해볼 거야. 자, 그럼 분모 보세요.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 되니? AX승 곱하기 AX승. 지수끼리 더하면 A의 몇 배? 2X. 됐니? 이렇게 곱해주면 A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 AX승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 마이너스 x랑 x는 다음 얼마 되니? 0. A 0승 얼마? 1.
자, 분자도 1 곱하면 AX승 곱하면 A의 2X. 1 곱하면 A의 마이너스승 A의 플러스 X승 A의 0승 1 이렇게 나와. 그럼 2X 만들어졌잖아. 2 집어넣지. 1분의 3이니까 얼마다? 3. 됐어요? 자, 3번 볼게요. 여기다 AX승 A의 마이너스 X승 A의 3X승 A의 마이너스 3X승 있어. 분모 분자 뭐 곱하자? AX는 곱해보자. 그러면 A의 2X승 또는 그와 관련된 게 만들어지겠죠. 자, 분모 전개하면 A의 2X승 이렇게 전개하면 1. 이렇게 전개하면 A의 몇 X승? 4X승. 자, 이렇게 전개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X면 마이너스 2X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X. 됐지? 이제 집어넣을 수 있어요. A 2X제곱을 2로 바꾼다. 4X제곱은 이걸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여기 또 뭐 해야 돼? 제곱해서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X는 얘 뭐야? 지수가 음수니까 역수. 얼마니? 2분의 1. 됐니? 계산하시면 되겠다. 3분의 2분의 8, 2분의 1, 2분의 9가 되는 거고 공분수 계산하면 6분의 9, 2분의 3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별다른 거 없어요. 주어진 이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산하고 싶은 식에서 이제 EX를 만드는 방법만 잘 관찰해 보시면 돼요. 그렇지? 역시 그게 힘든 것도 아니고 AX를 곱해서 지수분치를 써서 A, EX가 나오고 그다음 상수들도 만들어지고 A, EX의 제곱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X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8번까지 하고 너네가 문제 풀면서 안 되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이거는 당연히 지금 하는 거 유형 하나하나 하시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야. 특히 8번은 많이 나온다. 거의 다 나온다고 보셔야 돼.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나오기도 많이 했고요. 자, 한번 보세요. 1.24의 a제곱이 100이고요. 0.0124의 b제곱이 100일 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구하는 거야. 자, 구하고 싶은 게 뭔지 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지. a와 b에 관련된 식이죠. 근데 그 ab를 찾아보니까 ab가 어디 위에 있니? 지수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일단 무슨 생각? 지수들의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지수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겠구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아니 나는 a분의 1과 b분의 1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지수들은 a와 b가 돼 있어요. 그치? 그것들이 역수로 바뀌어야지만 내 계산을 할 수 있어. 자, 그때 뭐 할 건데? 이걸 할 거야. 보세요. AN승이 B야. 됐지? 그 상태에서 어차피 두 수가 똑같으니까 양쪽을 똑같이 n분의 1제곱 해주면 돼? 안 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지수법칙 쓰면 얼마야? A의 1승 되겠죠? B의 뭐가 되니? A의 n승이 B라고 주어지면 내가 그 지수를 역수로 만들려면 양쪽이 뭐 하면 돼? n분의 1제곱을 곱해주면 n분의 1제곱을 거듭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치? 마찬가지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필요한 지수 형태는 A, B가 아니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1.24의 A승이 100이니까 여기다가 뭐 하겠다? A분의 1제곱을 양쪽에 해주겠다. 됐니? 그러면 약분하면 1.24가 될 거고 100에 A분의 1제곱이라는 게 구해지고 마찬가지로 0.0124의 b제곱이 100이래. 나는 b분의 1제곱 필요하다며. 그러면 양쪽에 b분의 1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 찍찍하면 0.0124는 대개 B분의 1승이 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수의 모양이 만들어졌고 and 뭐까지 맞춰졌어? 뭐까지 맞춰졌어? 너도 뒤에서 보여? 들고 있는 게? 아니야? 엄청 괴로워 보여. 이거. 저는 참으려고 그러는데 막 자기가 모르게 하고 있어 지금. 지수의 형태도 맞춰졌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거는 뭐야? 밑이 100으로 똑같아졌죠. 그전에는 밑이 다르단 말이야. 우리 앞서서 봤던 지수 법칙을 지워버렸네. 지수 법칙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A의 n승 더하기 곱하기 A의 n승은 A의 n 더하기 n승이라고 했죠. 지수 법칙은 밑이 다 어때? 똑같을 때 계산하는 거야. 밑이 다르면 지수 법칙 못 써요. 이 상태에서 지수 법칙 쓰려고 해도 못 써요. 맞지? 근데 이렇게 지수 모양을 맞추다 보니까 덩달아 뭐까지 똑같아졌어? 밑도 똑같았어. 100으로. 지수 법칙 쓰라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나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만들어져야 돼. 지수끼리 뭐 한 거야? 뺐지? 지수끼리 뺄셈이 이루어지려면 이거와 이거를 서로 뭐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지 지수끼리 뺀다 그랬잖아. 그치? 나눌 생각하는 거야. 100에 A분의 1승을 100에 B분의 1승을 나누면 100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승이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걸 나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1.24에서 0.0124를 나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 다시 말하면 100의 A분의 1승 빼기 B분의 1승은 0.0124분의 1.24가 되는 거고, 나중에 얼마 되니? 분모분자에 하나, 둘, 셋인데 만을 곱할게 124분의 이거 되겠죠? 약분하면 얼마 되니? 100이 되겠죠? 그러면 100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승이 100의 1승이야. 그 말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얼마라는 얘기니? 지수끼리 같으니까 1이 되라는 얘기죠. 됐지? 자, 그 원리를 잘 보란 얘기야. 구하고 싶은 부분이 결국은 주어진 조건식의 지수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 지수의 형태를 이 형태가 되도록 맞추어주는 과정이 첫 번째. 그렇게 맞추어주고 나면은 밑도 자연스럽게 같아지니까, 그러면 그 지수들의 계산이 뺄셈이 되려면 이 둘을 뭐 하겠다? 나누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두 개 더하기라면 이 둘을 뭐 하는 뜻이야? 곱했을 때 지수끼리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계산들을 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지수와 여기서 만들어지는 지수가 어때? 같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구해진다. 똑같아. 두 번째 거 봐요. 두 번째 거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보세요. 4의 x승, 3의 y승, 12의 z승이 모두 같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z분의 1하고 같음을 보여주세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구하고 싶은 게 뭐야?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니까 그럼 지수에 대한 얘기지. 근데 일단 지수의 형태가 어때? 얘랑 얘랑 형태 다르지? 역수를 해야지, 역수. 어떻게 되니? 아까는 양쪽에 A분의 1제곱에서 지수의 형태를 역수로 바꿨어. 맞죠? 근데 없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다? 는 K. 오케이? 세 개가 모두 같은데 밑이 다 다르잖아. 나중에 지수법칙을 쓰려면 밑이 어떻게 돼? 같아져야 되잖아. 같은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니들 세 개 값이 모두 똑같은데 얼마로 갔냐? K로 왔습니다 하면 이제 밑을 K로 통일할 수 있겠구나. 는 K로 두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그러면 자 4의 X승이 K가 되는 거고요. 3의 Y승도 K가 되는 거고요. 12의 Z승도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도 같게 맞출 겸 지수 형태도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바꿀 겸 어떻게 한다? 양변에 X분의 1 제곱 해주는 거야. 그럼 좌변은 4가 되고 K의 X분의 1 제곱이 되겠죠. Y분의 1, Y분의 1 제곱 해주면 3은 K의 Y분의 1 제곱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Z분의 1, Z분의 1 해주면 12는 K의 Z분의 1 제곱이 되겠죠.
자, 원하는 거 맞추어졌고요. 밑도 똑같았으니까 이제 이런 지수가 나오려면 지수식 쓰면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할게. K의 X분의 1승 곱하기 K의 Y분의 1승은 4, 3 얼마? 10이지. 그 다음에 K의 Z분의 1승도 얼마야? 10이지. 결국 이 둘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네. 근데 K의 X분의 1승과 K의 Y분의 1승 곱하면 지수끼리 곱하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는 거고, 그게 K의 Z분의 1하고 같으니까 결국 얘랑 얘랑 같다는 게 성립이 되겠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밝히라고 보여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다? 얘는 얼마냐고 구하라고 나온다고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 세 개가 모두 같은데 얼마나 맞냐? K라고 세팅, 꼭 K가 아니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상수 하나로 세팅하셔야지 그걸 밑으로 해서 지수 붙이기 가능해지는 거야. 는 K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랑 똑같은 문제가 뒤에 로그를 배분하면 나오는데 로그를 이용해서도 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이 지수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당연히 첫 단계는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니까 연습 제대로 하시고 나중에 그런 문제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를 맞췄고, 자, 조금 우리가 복습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시간이 가능하면 로그도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쉬는 시간.